보겠습니다. 예은이가 5번을 틀렸던 이유는 사인 파이 마이 파이 플러스 하면 분수 파이야 정수 파이야 지금? 파이 앞에가 분수야 정수야? 파이 앞에가 1파이니까 파이 앞에가 정수네요. 네. 분수 파이 분모값이 2가 되는 분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럴 때는 함수를 바꿔야 되고요. 정수 파이면 함수를 안 바꾸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네. 네. 아까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요.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정수 파이기 때문에 함수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사인은 그대로 사인입니다. 네. 또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는 세타라고 쓸 건데요. 파이 더하기 세타면은 180도 조금 더 갔다고 생각해서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 사인의 부호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 사인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세타는 4,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 세타가 지금 4, 4분면의 각이거든. 그래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해서 1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인가요? 네. 네. 두 개 제곱해서 하면 25분의 25니까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4가 답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6번이요. 6번으로 갔습니다. 6번은 f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절편값을 구하세요. 접선은 기울기 하고 접점이 있으면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접점 좌표는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접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문제를 똑바로 안 읽으셨네요. 문제는 접선의 x절편이라고 되어 있거든. 접점 좌표는 누가 접점이라고요? fx 위에 있는 접하는 점이 이 점이라고요? 네. 이게 접점입니다. 접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근데 접선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구하죠? 접선의 기울기 반복되시 하는 거 아닌가요?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죠? 네. 그래서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3ax 끝인가요?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기울기 값은 3a인가요? 그럼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 구했더니 접선은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값이 3a라고 얘가 접선입니다. 근데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요? 접선이 x절편 값이 1이라고요? 이게 점으로는 순서상으로는 뭔데요? x절편 y한테 0을 집어넣어요? 네. 이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0만 대입해서 a 값을 보러 가는 것 같은데 1,0이 절편값이기 때문에 저 점을 지날 겁니다. 그럼 대입했더니 a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은 1 대입했더니 6a예요? 네. a가 누구예요? 0.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a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4. 아니 너 지금 무슨 초능력 연마하는 중이야 혹시? a가 누구냐고요? A. 아니 이항이 중 5a가 5니까 네 a는 1이죠? 자 a가 1이었을 때 저 함수 fx의 값은 a가 1이라서 1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1 대입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맞아요? 네. 자 6번은 접선의 방정식이고 접선의 방정식은 수능 볼 때쯤 되면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접선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네 7번으로 갔습니다. 7번은 문제에서 질문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건 그림 끊어져 있지 않은 게 연속인데 지금 fx분의 gx라는 값을 줬습니다. fx분의 gx를 줬고요.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함수 fx는 연속이야? 어디 있어 연속이라고? 함수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함수 fx의 값은 2보다 왼쪽은 포물선인가 보지? 2보다 오른쪽은 직선인가 봐. 이렇게 불연속이 될지 아니면 연속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fx의 값은 2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fx의 값은 2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고요. gx의 값은 이참수네. gx의 값 연속인가요? 불연속인가요? gx가 중3 때부터 봤던 그 포물선 아닌가요? 이차함수? 연속인가요? 불연속인가요? 저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는 나누기 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는 fx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fx가 만약에 불연속이면 둘 중에 한 녀석이 불연속이면은 이 나눈 값도 불연속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럼 지금 현재 얘는 언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x가 2일 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분수함수의 값은 언제 불연속이죠? 이거 마침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분수함수의 값은 언제 불연속이죠? 근데 분모의 값이 0이었을 때 분수함수는 불연속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검토할 거는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분모의 값이 0이 안 됐으면 좋겠어. 분모는 절대 0이 안 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고려사항. 두 번째 고려사항은 2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분모의 값이 절대 0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분모가 0 될 때가 언제야? fx가 0 될 때가 언제야? 자, 2보다 오른쪽에서 얘는 항상 어떤 값을 가죠? 얘는 치역이 누군데요? (2보다) 같은 값을 대입하면 (3보다) 같은 값만 나오나요? 네. 이건 절대로 0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어디로 블록인 포물선이야?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인가요? 꼭지점 좌표는 누구죠? 꼭지점이 0,2예요? 네. 꼭지점이 0,2면 이거 하면 a보다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럼 0이 나오면 안 된다며. a보다 같은 녀석의 값이 절대 0이 나오면 안 돼. 뭔 말이죠? A가 0이 되면 자, 지금 니네는 다 알아. 아는데 머리를 안 써. 저 포물선이잖아. 0이 나오면 안 돼. 어떨 때 저게 0이 안 나오죠? a가 어떻게 되면 0이 안 나올까요? 이게 문제야, 이게.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2차 함수 문제는 첫 문제 이상 풀었을 거거든? 근데 그 2차 함수 아래로 보기 2차 함수를 좀 생각을 안 해. 아니, 지금 이런 거잖아. 포물선이 꼭지점이 0,1라며. 네. 꼭지점이 0,1인데 절대로 이 값이 0이 나오면 안 된다며. 0은 뭐를 의미하는데? 0이 의미하는 게 뭐야? X축에 근데 0이 의미하는 건 X축이야. 네. 근데 X축이 여기 있으면 돼? 아니요. 그럼 0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X축이 여기 있어도 돼? 아니요. X축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만 절대 0이 안 나오겠네. 네. 그럼 이렇게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이렇게 되려면 A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A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A가 내 꼭지점의 y좌표 0보다 커야 되겠네.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2차 함수는 지금까지 1000번 이상 했을 거고 2차 함수의 값이 절대 0이 안 나오려면 A의 값은 양수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할 생각을 니네가 안 하니까 지금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자, 두 번째 할 생각은 첫 번째는 분모의 값이 0이 아니기 위해서 A의 값은 양수인 건 생각했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뭘 하자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 분모의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뭘 만족해야 된다고? 2에서 연속해야 된다고? 그럼 2에서 연속이려면 이것도 마치 딱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아니야? 연속이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네. 근데 저건 우극한 자극을 나눠서 풀어야 될까? 만약에 문제가 2였을 때하고 2가 아니었을 때로 구분했다면 우극한 자극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2보다 클 때하고 2보다 작을 때로 구분했으니까 우극한 자극을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수값. 두 번째 할 일은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 개 값이 똑같은 우리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거 세 개 값이 똑같아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A 값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이 이렇습니다. F1한테 1이 오면 누군데요? 아, 왜 이렇게 한 박자 시간이 걸려? F한테 1이 오면 누구냐고? 3이에요? 네. 그 다음 분자한테 G한테 1이 됐습니다. 4 마이너스 A제. 이번에 구할 건 우극한입니다. 2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fx의 값은 누구죠? 2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gx는 누구예요? gx의 값 연속이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4-a제곱입니다. 다만 얘가 달라지겠네. 분자의 값은 2대 2였으니까 4-a제곱인데 부모의 값은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죠? 4 플러스 a인가요? 따라서 이 세 개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아야 될 건 이것만 똑같으면 되는 건가? 네. 이것만 똑같았으면 좋겠고 양수인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네. 똑같다고 났습니다. 똑같다고 나는데 어떨 때 똑같은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똑같아져? A가 마이너스 1이면 똑같아지고 또는 분자의 값이 A가 누구면 똑같아? 0. 설령 분모가 달라도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되면 둘 다 0이 되면 똑같나요? 네. A 값이 가질 수 있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뭘 답으로 쓰라고요? 플러스 2. 네, 답은 플러스 2 값을 바로 선택하라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모가 빵이 되면 안 돼. 그리고 2에서 연속이 돼야 돼. 이게 포인트네. 이런 문제도 수능에서 절대 틀면 안 돼. 그냥 대다수 애들이 맞출 거니까.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번은 다음 함수가 0부터 파이까지만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만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알파에서 최소값 10을 갖습니다. 그때 K하고 알파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여기는 K의 값의 역할은 평행이동을 K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라서 쌤은 일단은 0부터 파이까지 이거의 그림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요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2가 없이 플러스 사인이었으면 어떻게 그리지? 사인 x의 값이면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나요? 그리고 여기 아직 파이부터 2파이까지인가요? 근데 거기다 2배 했습니다. 거기다 2배 하게 되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나? 위로도 2배 확장하고 밑으로도 2배 확장해요? 네. 근데 그걸 마이너스 달아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앞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뭐 하는 거지? 함수에다 앞에 마이너스를 달았어. 그럼 양의 값을 우변 값으로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하는 거냐고. 무슨 대칭? X축 대칭하는 거죠? X축 대칭하는 녀석의 값이어서 이게 지금 되겠네요? 근데 그 녀석을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간색 그림을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라고요? 그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원래 이 녀석은 2분의 파인가요? 여기가 파이예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고 있으니까 6분의 파이는 30도잖아. 빨간색 그림은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라고? 이런 거 맞아요? 네. 원래는 빨간색 그림이 왼쪽에 이런 그림이 있었을까?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네. 사인은 주기에 2파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그려졌겠죠? 네. 그 그림이 오른쪽 6분의 파이만큼 옮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최소값 구하라는 최소값. 도대체 언제 최소값 가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지금 그림은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이 파란색 그림이잖아 지금. 그 뒤에 플러스 K만 지금 선생님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값이 지금 언제 발생하는데 최소값이?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똑같이 6분의 파이만큼 30도만큼 이동해야 돼?
6분의 파이를 더했더니 6분의 3파이, 6분의 파이 더했더니 3분의 2파이, 6분의 4파이니까 수빈이 또 졸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여기네요. 그럼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알파의 값이 3분의 2파이라고요? 그때 3분의 2파이를 갖다 대입한 게 최소값인데 원래는 최소값이 누구였는데? K가 없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었나? K가 없었을 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었고 평행이동행도 최소값 마이너스 2였는데 거기다 플러스 K만 하겠다고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누군데요? 10. 그러니까 10인데 방금 최소값이 마이너스였고 거기다 K를 더한 게 최소값이라고요? 네. 그래서 K값은 12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 구한 건 K랑 알파의 값은 뭐라고요? 5파라고? 두 개 곱했습니다. K는 10인가? 네. 이게 답은 8파이가 답이네요. 실은 8번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 아니도 돼요? 네, 9번도 많은 사람이 틀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맞았어? 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이 S1, S2 근데 그 두 개 넓이가 똑같다는 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두 넓이의 차이값이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어떻게 수비나 알지 배우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 교점의 좌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교점의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S1이라는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요. S1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해요? 0부터 알파까지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반드시 위에서 밑에 걸 빼나요? 위에 게 포물선이고 밑에 게 직선이니까 포물선의 직선을 뺐습니다. 포물선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거기서 빼기 mx라고요? 위에서 밑에 걸 빼서 접근한 게 S1입니다. 이제 S2의 값을 구하려고요. S2의 값을 구했더니 S2의 값은 누구야? S2는 누구의 속을 빼요? 알파부터 2까지 위에서 밑에 걸 빼야 돼요? mx에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를 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다는 얘기냐면 S1의 넓이가 더 커. S1 넓이가 더 크니까 S1에서 S2를 뺀 녀석의 값은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빼려고요. S1에서 S2의 값을 빼게 되면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mx 그 다음 빼기의 값을 이거 지금 뺄 거잖아. S2를 뺄 건데 빼기의 값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나요? 또 빼기의 값을 속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네. 빼기를 속에다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만들고 빼기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알파부터 2까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mx라고 쓸 수 있나요? 네. 근데 두 함수가 똑같으면 두 함수의 값이 똑같으면 하나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위가 이어지니까요. 네.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 범위의 값은 연결되니까 알파로 똑같으니까 0부터 2까지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걸 쉽게 풀려면은 쌤은 이렇게 풀 것 같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dx까지랑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mx dx라고 하려고요. 지금 두 개 따로따로 쓴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쌤이 이렇게 쪼개 쓴 이유는 이렇게 풀면 산수를 쉽게 할 수 있거든. 얘는 0의 값도 근이고 2의 값도 근인가요? 근데 공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식이 누구였더라?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참계수 a인 2차 함수의 값을 알파 베타의 값이 근인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누구였더라?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참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이걸 사용하려고 뭐 그냥 적분해도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요? 그럼 적분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빼기 적분했더니 2분의 mx의 제곱이죠? 여기다 0하고 2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앞에 거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8이어서 앞에 건 4인 것 같습니다. 앞에 건 4고 뒤에 건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2에 빵 대입했더니 빵인가요? 근데 이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4-2의 값이 1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n값이 누구라고요? n값은 2분의 3?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번 문제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4점이지만 문제가 아주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다함수 파트에서 적분식이나 미분식이 주어져 있고 얘는 지금 미분식이 주어져 있는데 다함수의 값을 준 다음에 문제를 풀러갈 때는 차수에 대해서 고려할 때가 되게 많거든. 지금 얘는 3차라면서요. 근데 얘는 지금 4차라면서요. 그럼 우린 얘가 몇 차여야 되는데? 얘가 1차가 되지만 곱해가지고 4차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 안 돼. 왜냐면 도함수의 값은 원래 함수 fx의 값은 3차 함수니까 쌤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논다면 도함수의 값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값이 2차 함수 더하기 2차 함수가 어떻게 1차 함수가 나오지? a가 누구란 얘기예요?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지훈아 자꾸 수업 시간에 이거 감으면 어떡해. 스르르 눈이 자꾸 감겨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x가 수거돼서 남은 녀석의 값이 1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값이랑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 시킨 거는 항등식 문제를 푸세요. 이제 니네가 푸는 거는 항등식이야. 이런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왼쪽 거울수에 똑같도록 했을 때 계수 구하는 그거 하라고 하네요. 그 왼쪽에 있는 식은 fx라는 녀석의 값은 이겁니다. 거기다 지금 대입했습니다. 도함수 대입 때문에 최고차계수 소거되고요. 2bx 플러스 c가 남습니다. 그 값이 지금 2x의 4승 플러스 2x의 세제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차함계수의 값은 오로지 이때만 4차함계수가 나오나? 맞아요? 그럼 b의 값이 누구라고요? 아 제발 이러지 마. b가 누구라고요? 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b가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버리면 되겠네. 마이너스를 다 대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3창이 언제 나오는지 조사하면 되겠네. 3창이 언제 나오지? 3창의 값은 요때도 3창이고 요때도 3창인가요? 3창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c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c 플러스 2가 3창 계수라고요? 네. 그 c의 값이 누구라고요? 아, c의 값이 0이라고요? 네. d만 모르네? d를 어떻게 알지? c의 값도 대입해볼까? c의 값은 빵이면 이거 지워질 거 아니에요? d가 누굴까?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1창이야? 여기 1창 없잖아. 네. 그럼 d의 값이 누구라고요? cd 값은 다 빵입니다. 그래서 fx라는 의 정체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인가요?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야, A의 값을 1차식이 되게끔은 A 값을 먼저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정도의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게 몇 번이죠?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번도요. 11번은 0부터 2 사이에 들어있는 로그 A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저건 미분값이 10이니까 상용로그야. 상용로그면은 A의 값의 범위의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1부터 100까지인가요? 네. A의 값은 지금 상용로그에서 로그를 없애면 1부터 A의 값은 100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 A의 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루트 A의 범위는 1부터 10까지? 네. 3루트 A의 범위의 값을 구했습니다. 3루트 A의 범위의 값은 3부터 30까지인가요? 여기다 로그를 달려고요. 미세값이 지금 2가 된 로그를 달았습니다.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값부터 로그 2의 3루트 A의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자연수라고요? 네. 자연수가 들어가는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3의 값은 대충 몇이야? 로그 2의 3의 값은 로그 2보다 크고 로그 2의 4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이냐고요? 1점 몇이에요? 로그 2의 30의 값은 로그 2의 16보다 크고 로그 2의 32보다 작습니다. 대충 몇이에요? 로그 2의 16보다 크고 로그 2의 32보다 작습니다. 누구냐고요? 4점 몇이네요. 그렇다면 자연수의 값이 누가 될 수 있다고요? 2하고 3하고 4까지만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2가 나오도록 하려면은 3루트 A가 누구라고요? 2 나올 때가 4, 3 나올 때가 8, 4 나올 때가 16인가요? 네. 이제 우리 루트 A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루트 A의 값은 3분의 4, 3분의 8, 3분의 16입니다. 먼저 요구한 건 A를 구하라고요? A의 값 구했습니다. 제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더하라고 했나요? 그러면 합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제곱했더니 9분의 16이랑 64랑 256? 두 개 더했더니 320? 맞나? 336? 없다. 왜 없어 너? 3으로 나누게 돼요? 3분의 112? 네, 답이 4번이 답이네요. 이것도 할만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볼 게 1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2번 문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점, Q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위치 미분한 게 속도인 거 우리 다 알죠? 네. 그런데 P점과 Q점이 만나는 순간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P에는 미지수가 없습니다. 근데 Q에는 미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인지 알면 되겠다. 운동 방향은 언제 바꾸는 거야? 네, 속도가 0이었을 때 물체는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P점의 속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P점의 속도의 값을 V1이라고 놓겠습니다. P점의 속도의 값이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빼기 3이라고?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3t 플러스 1하고 t 마이너스 3입니다.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양수값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속도의 값이 빵 되는 거야? 네, 시간 t의 값이 3이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그럼 3이었을 때 운동 방향도 바꾸지만 3이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P점과 Q점이 서로 만난다고요? 두 점이 만나면 뭐가 똑같아? 네, 서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의 값이 빵이 돼야 되고 만나는 순간은 위치의 값이 똑같아야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3인 순간의 위치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3인 순간의 위치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냥 똑같다고 풀라는 게 아니라 3 대입한 게 똑같다고 K값을 보라는 얘기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3 대입했습니다. 앞에 건데 3 대입했습니다. 아이씨 못해 먹겠어요. 이거 똑딱이 좀 안 돼요? 3 대입했던 27 빼기 36? 27 빼기 36이 마이너스 9?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 위치의 값 마이너스 18인가요?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7 플러스 3K? K가 누구라고요? 이제 K까지 다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 쉬운 거 아닌가요? P점과 Q점이 운동 방향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운동 방향이 같다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운동 방향이 똑같은 거지? 어떨 때 운동 방향이 똑같나요? 속도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V1이 플러스면 V2도 플러스고 V1이 마이너스면 V2도 마이너스여야 되거든? 우리 그런 거 보통 어떻게 풀지? 속도의 부호가 똑같다는 건 보통 어떻게 풀어요?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나요? 네. 자, 그럼 이제 V2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V2의 값을 구했습니다. 미분했더니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6t 플러스 k인데 k의 값이 3이라면서요. 나의 바램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3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는 t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건 항상 양수인가요? 네. 내가 풀어야 될 건 이것만 풀면 되겠네요. t-3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모방향 바꿨습니다. 따라서 사이값인가요? 그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고요? 답은 2분의 5가 답이네요. 아 2분의 네. 왜 3t 플러스 1은 0보다 큰 건지. 3t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건지 이해 안 됐다고? 네. 그럼 이 순간을 놓쳤네요. t가 0보다 크니까 네. 0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은 3t 플러스 1은 양수. 아 그게 또 이해 안 됐어요? 그죠? 0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3t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큰 숫자가 나오죠. 네. 쌤, 네. 13번의 답이 뭐예요? 13번의 답이요? 작은 것들. 그 사이에 붙였어요? 13번의 답은 2번,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13번에 2번 확실해요? 14번에 2번이 없겠냐고.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3번은 답이 3번이어야 돼요. 진짜 이건 확실하다. 너 풀었어? 아니. 14번을 불렀는데.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첫 번장이 3이고 수열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수업을 하고 있나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풀이하는데. 첫 번장의 값이 3인데 점점 커지는 수열이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수열이 있는데 문제에서 최고차계수가 1이고 꼭지점 좌표의 값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2차 함수의 식부터 보여놓겠습니다. 아, 이 문제 빈칸 채우기지. 네. 2차 함수가 써있겠구나. 그런데 그래프가 x축과 원하는 생기는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 n, bn이라고 할 건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1, 4, 5면 cn이라고 하는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 b, c는 정삼각형입니다. cn을 지나고 cn 플러스를 연결하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x절편의 값은 an보다 1만큼 큽니다. 이 조건들을 가지고 알고 싶은 거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이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이삼각형 넓이. 그럼 시킨 게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차계수 1인 포물선은 알려주고 A점, B점, X좌표의 값 알파 n 베타이라고 적었고 알파 n 베타 n 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때 빈칸 가를 구하세요. 그럼 CN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인 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트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등비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를 구하고
낙값을 이용해서 다루겠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합이 필요합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문제가 당신들한테 무슨 말 한 건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정화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얘기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변 길이가 필요하고요. 한 변 길이의 값을 이 점 좌표를 알파n, 이 점 좌표의 값을 베타n이라고 잡아서 한 변 길이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만큼 베타n 빼기 알파n의 값이 지금 한 변의 길이일 겁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한테 뭘 곱한 게 높이가 되는 거지? 2분의 루트 3. 네, 한 변의 길이한테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높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어떤 조건을 사용하고 있냐면 CN과 C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선에 이 두 개의 선의 기울기랑 지금 이 선의 기울기가 수직이어서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거에서 빈칸들을 채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난 제일 먼저 할 일은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의 값을 알파인 베타인이라고요? 네. 그럼 정리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nx 쌤이 전개한 이유는 근과학에서 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 값을 알고 있습니다.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 값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파인과 베타인 사이의 길이 값을 구하시라고요? 네. 근데 그 길이 값은 바로 못 구하잖아. 바로 못 구해서 뭐 해야 되죠? 뺀 녀석의 제곱의 값을 이용해요? 네. 이 녀석의 값은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을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4. 네, 이거 해주세요. 앞에 거 제곱했더니 4an 제곱입니다. 뒤에 거한테 4배에서 빼라고 합니다. 그럼 소고됐고요. 남은 녀석의 값은 이게 남았는데 제곱의 값 이거고 이 값은 양수값입니다. an 값 양수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네. 따라서 지금 이 값을 이용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이건가요? 루트를 씌우면 누군데요? 2루트 AN. 아마 가라고 하는 빈칸이 여기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가라고 하는 값은 그래서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킨 거라고는 고생 까은 것 같다. 아,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 C이라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인 걸 통해서 나를 구하세요. 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저 값이에요. 일반항 구하세요. 야. 됐지, 이 정도면? 자, 선생님은 지금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C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필요하대. CN이라는 점의 X좌표는 누구야? AN. CN이라는 점의 X좌표는 AN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문제가 Y좌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하네? 네. Y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AN 플러스 1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한 변의 길이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여기다 2분의 루트 3을 곱했다고? 네. 그게 빨간색 길이 높인가요? 네. 그렇다면 C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군데? AN. CN 플러스 1은 N값 대신에 N 플러스 1만 대입하면은 그게 C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파란색 CN과 CN 플러스 1의 기울기와 CN과 X절편값 X절편값이 아까 누구였더라? AN 플러스 1이었나?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그리고 저 점이 X절편값이 AN 플러스 1,0이 X절편인가요? 문제는 이 두 선 사이의 기울기랑 이 두 선 사이의 기울기가 지금 파란색 두 개가 되네. 그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인 걸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기울기 고백값만 구하면 되겠네? 먼저 이것도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기울기 구했더니 x의 차이값분에 y의 차이값 쓰고 있습니다. 얘네 지금 잘 이해되고 있나요? 그 다음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을 여기서 이걸 빼려고요. 1인가요? 네. 분자는 여기서 이걸 빼겠습니다. 갔다 오면 안 되지. 두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은 플러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루트 3 곱하면서 의 값은 이건 네이비투 걸고 저 네이비투가 3루트 an 플러스 1의 값은 나누겠습니다. 루트 an 플러스 1 플러스 1 빼기 루트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럴 값 어차피 초과되니까 분모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 분모의 값을 유리화하면 분자가 나와요? 그럼 유리화해주면 약분되겠네? 약분되겠네? 네. 남은 게 누가 남아요? 유리하면 이게 낫겠네. 그리고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루트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2 곱하기 루트 an 플러스 1이라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n번장입니다. 얘가 n번장이고요. 얘는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네. 그래서 2를 곱해야지 다음 항이 나온다고요? 그럼 등비술이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지금 이 수열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수열. 이 수열의 초항은 여기다 1대2 관계 초항입니다. 초항의 값은 루트 a1 플러스 1 값이 초항인데 a1의 값이 처음 출발할 때 3이라고 했었나? 첫 번째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2가 초항이라고요? 공비의 값은 누구라고요? 지금 공비가 누구라고요? 2를 곱해야 다음 항이 나오니까 공비가 2라고요? 그럼 초항도 2, 공비도 2가 되면은 일반항이 누군데? 일반항의 값이 누구냐고요? 2의 n승인가요? 이래야지 2, 4, 8, 16 나가는 등기술인가요? 그럼 나도 구한 것 같은데 나가 아까 전에 이거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나 맞아? 다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지금 그렇게 쭉 읽었고 마지막에는 다의 값은 S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의 값은 SN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필요한 거는 나라고 하는 게 지금 2의 n승인 거 알고 있고요. 나의 값이 2의 n승이니까 2의 n승의 제곱 양변을 제곱해서 2n승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2n승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이게 2의 2n승 4n승인가요? 네. an이라는 수의 값은 4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네. 근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었냐면 요게 한 변의 길이였나 이게? 이 노란색이 한 변의 길이었나요? 네.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SN의 값은 쉐리압이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냥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ABC 넓이의 값 우리 어떻게 구해? 삼각형 넓이는 4분의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가요? 그 한 변의 길이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이 노란색이 한 변의 길이입니다. 제곱했습니다. 4 곱하기 AN 플러스 1인가요? 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네. AN 값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했습니다. 4는 지워졌고요. 루트 3 곱하기 4의 n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지워지니까요. 네. 자, 그럼 다 구한 것 같은데? 문제는 숫자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P의 값이 가인가 봐요. 가의 값이 아까 2였나? 맞아요? 네. 가한테 2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집니다. 나가 누구니? 이엔승? 이엔승한테 9 대입했으니까 이게 고승이에요? 네.
그 다음 분자의 값 5대 2라고요? 5대 2 했더니 루트 3 곱하기 4의 5승이니까 2의 10승? 네. 그래서 4 루트 3이 답이에요? 그런 거예요. 한 문제만 더 봅시다. 또 표현이 몇 번이죠? 14번이요. 14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걸 집중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수빈이는 아침 9시 수업이 쥐약이다. 어떻게? 14번은 푸는데 10초?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자, 문제부터 이해부터 합시다. 문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정확히 3칸짜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1차 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입니다. 0보다 같은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무슨 말이에요? 네, 주기가 3입니다. 3칸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해서 gx의 값은 x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3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gx입니다. 두 칸짜리입니다. 두 칸짜리 넓이가 gx입니다.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두 칸짜리 정적분입니다. 근데 gx의 그래프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극값은 이렇게 그리면 극값이 누구예요? 이런 게 극값인가요? 나 이런 극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극값을 알고 싶고요. 극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가 구하라고 하는 건 알파4하고 g 알파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검지가 x고요. 엄지가 x 플러스 2입니다. x가 빵이면 넓이가 뭐야? 근데 그럼 집 빵의 값은 2분의 3이네요?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넓이는 커졌잖아요. 넓이는 커져요? 네. 처음에 여기 왼쪽에 x가 빵이었을 때 빵부터 2까지 넓이보다는 x의 값이 뭐 3분의 1이었을 때 3분의 1부터 3분의 7까지 넓이 더 커지나요? 여기 돼요? 네. x가 언제까지 넓이가 점점 커지는 거야? 2분의 5까지. 2분의 1까지. 근데 x의 값이 정확히 2분의 1일 때가 넓이가 최대일 것 같은데? 네. x가 2분의 1이었을 때, x의 값이 2분의 1이었을 때 여기 넓이의 값이 전체 어떤 부분을 적분하든지 간에 이 넓이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동안은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동안은 넓이는 계속 커졌을 겁니다. x가 2분의 1일 때 넓이는 최대입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 다음부터 넓이의 값이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넓이는 어떻게 돼? 파란색 넓이보다는 작아져요? 언제까지 작아지는 거지? 2일 때까지 계속 작아져? 아, 그러네. 전체 면적 중에서 2부터 4까지 적분한 면적이 제일 작을 것 같은데? 이때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 파란색 넓이가 최대일 것 같고 빨간색 넓이가 저때 전체 범위값을 적분했을 때 최소일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넓이의 값이 이제 이 x가 2였을 때보다 x가 조금씩 더 커지면 넓이의 값 어떻게 돼요? 이제 두 칸짜리 넓이는 점점 커지나요? 점점 커지다 또 x의 값이 언제 최대일까요? x의 값이 2분의 7일 때 다시 최대겠네요. 네. x의 값이 2분의 7이었을 때 그때 전체 넓이는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이렇게 이 다음부터 2분의 7부터 오른쪽 갈 때 넓이는 점점 작아질 것 같은데? 네. 언제 넓이는 최소예요? 지금 5부터 7까지 x의 값이 5였을 때 넓이의 값이 최소라고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 잘은 모르지만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아마 이렇게 되나봐요. 제일 처음에 0이었을 때 넓이의 값 2분의 3이었거든. 그런데 2분의 1이었을 때가 최대라고 2였을 때가 최소고 2분의 1이었을 때 넓이가 제일 커요. 2였을 때 넓이가 제일 작아요.
다시 또 언제 넓이가 제일 크다고? 2분의 7이었을 때 넓이가 제일 크다고? 그 다음 다시 언제 넓이가 제일 작다고? 이것들이 제일 작은부터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알파 4라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5. 알파 4의 값은 5예요. 문제에 구한 거 5 곱하기 g 2분의 1 구하래요? 그럼 g 2분의 1은 뭐라고요? x가 2분의 1일 때부터 여기 파란색 넓이를 보라는 얘기야? x가 2분의 1부터 두 칸짜리 넓이? 여기 넓이가 필요합니다. 여기 넓이 1인데 여기 넓이는 뭐야? 전체 여기 넓이 값은 2분의 1인가요? 여기 넓이는 8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서 8분의 1 뺐습니다. 2분의 1에서 8분의 1 뺐다고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3 두 개 더하면 4분의 3. 4분의 3한테 1 더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나머지는 목요일날 수업하려고요. 화요일날 28일이죠. 화요일날 선생님이 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쉬는데 화요일날 출근하기 싫거든요. 화요일날 쉴게요. 3월 2일날 수업합니다. 목요일날. 목요일날 수업하고요. 잘 들으세요. 그날 지한이는 6시에 와서 약 9시 넘어서 갈 예정이에요. 수학원, 수학2가 좀 쉬운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과분들도 6시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한이는 의무적으로 6시에 오셔야 되고요. 6시에 온다고요? 너 6시 오면 10시 가야 돼. 8시에 올게요. 그럼 사이 예매는 7시? 그러면 안 되지. 지한이 무조건 6시입니다. 나머지 모든 문과분들은 6시, 이과분들은 8시입니다. 그날 필요한 책은 수동특강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드린 책 가져오셔야 되고요. 이과분들은 그날 새 책을 드릴 겁니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방금 했던 모의고사 있죠? 방금 했던 모의고사 다음 모의고사 있죠? 22번까지 풀어오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동특강 저번에 선생님이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함수의 극한 파트 예제 문제 풀어줬잖아요. 근데 밑에 유제가 안 풀어져 있습니다. 지금 유제 문제도 풀어오세요. 함수의 극한 유제 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제 문제. 네, 모의고사는 다음 번